환상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내 개인에 대한 이야기, 나와 관련된 이야기, 내 자신의 생각,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약속하고 특별한 이런 강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번 그 시간에 강의 얘기하다가 중단됐습니다만은, 음악을 하라. 내가 겪은 체험한 환상의 결론은 당신은 음악을 하라. 음악을 하되 듣기 좋은 음악을 하라. 그러한 무슨 그런 정언 명령이죠. 카테고리컬 임페라티브, 이러한 것을 체험을 한 이후로 음악회를 하려고 여러 번 준비했지만은 사정이 안 돼서 못하고, 2018년 금년에만 하더라도 음악회를 여러 번 준비하고 했지만은 사정이 예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오케스트라 지휘하고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런 방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많은 노력이 전제 조건으로 되는, 그리고 또 말하자면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100여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 제각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지휘자가 포커스가 돼가지고 그 100여 명의 그 음악인들의 연주하는 것을 좋은 그런 어떤 필하모닉 사운드로, 좋은 오케스트라 소리로 이렇게 모아가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리허설을 2번, 3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여러 번, 6번, 7번, 10번 이렇게 리허설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 사회학적인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그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 노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꼭 오케스트라 음악만 음악이 아니고, 또 합창 음악만 음악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과 함께하고 또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은 피아노 음악입니다. 내가 피아노 음악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피아노 음악을 가지고 내 음악의 세계를 표현하고, 이것도 그 환상으로 이야기한 내가 그 음악을 하라고 하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에 대한 보답으로 음악을 하라. 그래서 하되 듣기 좋은 음악을 하라. 그런 것인데, 제가 피아노를 열심히 해서 피아노 음악으로 보답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음악과는 저는 아주 그 숙명적인, 아주 결코 그 평범치 않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9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다닐 때 6.25 사변이 났습니다. 그 이후 그 서울 사범대학의 아버님이 교수로 계셨으니까 거기 관사에서 살았는데, 용두동이죠. 거기 그 강당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선교사가 그랜드 피아노를 그 대학이니까는 그 필요할 것에서 기증을 했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만든 신시나티라고 하는 피아노입니다. 신시나티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만드는 피아노인데 신시나티예요, 이름이. 근데 그 그랜드 피아노인데 아주 좋은 피아노입니다. 그 피아노를 연습도 하고 그럴 때 제가 자주 가 보기도 하고,
뭐 피아니스트가 연주하고 옆에서 또 바이올린을 누가 연주하면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러는 거를 11살 때 뭐 자주 봤어요. 그래서 피아노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그 용두동의 서울사범대학을 완전히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강당에 뭐 다 바닥에 담요들을 깔고 누워서 자고,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제가 창문을 통해서 그 강당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건장하게 생긴 남자가 한 서너 명이서 도끼를 들고 그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다리를 여러 번 쳐서 그 피아노가 그 다리가 부러지니까 그냥 쓰러지면서 그 현들이 울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게 꼭 그 악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괴로워서 신음하는 그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11살 때인데 그게 지금도 그때의 그 피아노의 신음소리가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 피아노라는 악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 야, 저런 걸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저렇게 피아노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그 피아노 다리를 도끼로 찍어서는 그거를 뭐 잘게 잘라가지고서는 추우니까 난로에다가 그 나무로 불을 피우고 뭐 그런 거죠. 아주 무식한 거죠. 그건 악기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 음악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감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주 쇼크한, 진짜 평생 그 광경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음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피아노라는 악기가 참 그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그 신미적인 아름다운 그 음의 세계가 있을 것인데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저렇게 해서 지금 저 피아노에서 나는 소리는 신음소리다. 그렇게 어렸을 때 아주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나는 피아노라는 악기를 만질 때마다 어떻게 하면 피아노에서 좋은 소리가 나겠는가, 응? 피아노 음악이 어떤 음악인가, 어떠한 음악이라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그 10대에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어렸을 때 그 11살 때 겪었던 체험, 평생 그런 그 눈에 보인 그 광경이 없어지지 않고 뇌리에 그냥 남아있는데, 남은 내 여성에는 피아노 음악과 더불어서 내가 그 환상에 나타난 사람과 이야기한 건 그 내용대로 내가 음악을 함으로써 피아노 음악을 함으로써 보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산을 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심학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뭐 그 태양이 그 저녁에 낙조라고 그러죠. 저녁에 해가 내려가는데 저녁 노을이 들고 아주 환상적인 것을 그걸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자리 그 낙조 전망대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면 꽤 높습니다. 거의 정상에 다 올라가서인데 뭐 그 산 자체는 높지 않아요. 200m가 못 됩니다. 한 190 몇 미터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제가 여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생각이 나는 거죠. 죽을 뻔하고 대장암 수술하고 그때 그 수술하는 날짜를 며칠만 늦게 했더라면 저는 뭐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013년 10월 24일 수술한 이후로 지금 2018년 10월 20일 이런 시간까지 건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다가 새 생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환상을 봐서 그 음악을 하라 자꾸 그런 환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환상을 체험한다는 거 얼마나 이것이 값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에녹서를 번역하고 그 번역한 것을 낭독하고 에녹에 대한 강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에녹이 하늘에 올라가서 우주를 보고 그랬다는 것이 말하자면 환상입니다. 에녹의 판타지입니다. 그것이. 그 환상을 보았다. 그러게 되면은 그 환상은 불러오는 게 있습니다. 환상이 필연적으로 결과로 무엇을 불러오느냐? 비전을 불러오게 됩니다. 환상이 있어야 비전이라는 게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환상이 없는 비전, 그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강의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파르메니데스가 존재하려면은 모든 존재하는 물질은 온도가 있어야 된다. 온도가 없이는 존재를 못한다. 그런 거죠. 존재한다는 그 결과는 앞에 전제 조건이 온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비전이 있으려면은 그 앞에 전제 조건으로 환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환상이 무슨 비전을 가져오느냐? 제가 체험하고 있는 이 2013년도 사건으로 인해서 2014년 1월 3일에 마주쳤던 그 환상, 그 다음에는 2017년 1월 1일에 또 마주친 그 환상, 그 두 번의 환상이 무슨 비전을 가져오느냐? 음악에 대한 비전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음악을 해야 되겠다. 음악과 멀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에 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그게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아름다운 필하모닉 사운드를 그거를 추구하고 아주 슈베르트의 그 멋있는 그 사운드 그걸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어서 지휘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상당한 그 아름다운 그 심미적인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많이 협조했어요. 지금도 참 내가 고마운 것은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인데 보통 3번 정도 리허설 하고서는 연주한다 그러고 오케스트라하고 계약을 맺으면 리허설은 3번 이상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총연습까지 합해서죠. 먼저 한 2번 하고 그 다음에 연주는 당일 제너럴 리허설 총연습하고 그냥 연주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6번 리허설을 했습니다. 2배로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오전에 리허설하고 오후에 리허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3일간 하니까 6번 리허설하고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참 고생하고 힘들었죠. 그리고 부족한 지휘자의 뭔가 그 음악을 위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정열, 그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6번
리허설에 나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참 오케스트라 단원들 지금도 생각하면은 고맙죠. 그분들에게 내가 뭘 잘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피아노 어렸을 때 11살 때 봤던 그 쇼크, 소위 그 나잇메어, 이거 뭐 밤에 잘 때도 어떤 때는 그 피아노의 그런 그 신음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음악을 좋아하게 됐어요. 피아노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피아노 연습도 했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내 여생 동안에 이 피아노 음악의 어떤 심미적인 경지, 이거를 개척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이 그 두 번의 환상으로 인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져야 연습도 할 마음이 들고, 연습할 마음이 있어야 연습하는 분위기를 만들게 되고, 또 그래서 열심히 연습에 몰입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한 것이 지금 내 나이에 하나의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이 있지 않으면 그런 거 하게 되지 않죠. 그래서 환상이라는 것이 비전을 불러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환상은 무엇이냐? 이것은 당신이 그때 2013년 12월 24일에 당신 생명은 끝나는 거였다. 그런데 연장되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주었다. 두 번째 생명을 주었다. 그랬으면 그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무엇이야? 무엇 때문에? 이제부터 남은 여생은 음악하는 데 시간을 보내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환상을 보기 전에도 뭐 오케스트라 지휘했어요. 2013년인데 제가 2010년도에 2월 달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녹색음악을 지휘했고, 또 10월 달에는 성남 아트센터에서 멘델스존의 심포니 넘버 2 로업계장 찬미의 노래입니다. 그거 전곡을 다 지휘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음악을 많이 했어요. 지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는데 그 환상이 무엇을 가져오냐? 내게 비전의 확신을 불러왔다. 무슨 음악을 하느냐? 앞으로는 피아노 음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세워서 그 비전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이것이 제 인생의 남은 여생에서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심악산에 올라가서 낙조 전망대에서 조용히 명상하는 가운데 그 비전이 눈앞에 아주 투명하게, 말하자면 환상은 무엇인가 그대로 있는 실체처럼 보이는 것이고, 비전에서의 명상 중에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뇌 속에 있는 그런 메디테이션과 연관된 영상입니다. 메디테이션, 명상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림, 어떤 영상, 이런 겁니다. 그것은 피아노 음악이다. 이래서 심악산에서 아주 오랜 동안 피아노 음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피아노라는 악기는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피아노라는 악기가 있기 전에는 또 챈발로라는 건반 악기가 있었습니다. 또 파이프 오르간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는 건반 악기의 역사 이런 거에도 제가 관심을 많이 두게 생겼고, 또 챈발로와 피아노와의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바하가 그 파르티타 건반 악기를 위해서 파르티타를 6개 썼어요. 그 바하가 쓴 파르티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악기를 마스터하기 위한 연습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에튜드라고 그러죠. 에튜드, 쇼팡 에튜드, 뭐 체르니 에튜드, 뭐 다 에튜드, 리스트 에튜드. 에튜드라는 건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공부하는 거죠. 피아노의 테크닉, 기교를 위해서 연습하는 거. 그런데 그거는 낭만주의 때의 얘기고, 바로크 때, 바하 때는 그런 에튜드라고 하는 것을 파르티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르티타가 챈발로로 연주할 수 있도록 작곡됐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피아노로 친다 할 때, 피아노는 밑에 페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달을 사용해서 건반으로 음을 누르고 나서 그 손이 다시 떨어져서 다른 데로 움직여야 할 경우, 그 건반에서 손을 떼면 그 음이 끊어집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페달이 있어가지고 페달을 누르는 순간 건반을 때렸어요. 타건을 했습니다. 그러고 손을 그 건반에서 떼더라도 페달을 밟고 있으면 연결됩니다. 이런 페달 테크닉에서 기묘하게 음과 음을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페달을 잘 사용하게 되면 아주 피아노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죠. 그런데 챈발로에게는 그런 페달이 없습니다. 챈발로는 한마로 줄을 때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 악기는 줄을 튕기는 겁니다. 줄을 튕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할 수도 없고, 그 음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러고 건반에서 손을 떼면은 그대로 음은 끊기는 겁니다. 페달로 피아노처럼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악기인 챈발로로 파르티타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챈발로로 우선 그 파르티타를 연습을 다 해보면은 피아노에서 건반을 가지고 챈발로처럼 치는데 밑에 페달이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챈발로는 그런 페달이 없기 때문에 그 바하의 파르티타를 거의 피아노에 페달을 쓰지 않고 페달로부터 발을 떼고 챈발로에서 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어렵죠,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음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핑거링 운지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페달을 거의 안 쓰고 챈발로를 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라 치면은 피아노 건반 위에서 손을 움직이는 운지법이 달라야 됩니다. 이런 거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피아노 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하가 다 챈발로로 작곡을 한 겁니다. 그 평균율이라고 하는 거 있대요. 24곡씩 북 1과 북 2 해서 48개의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러면 바하의 평균율, 그것도 챈발로라는 악기를 위해서 작곡한 거기 때문에 피아노로 칠 때 거의 페달을 사용하지 말고 쳐야 됩니다. 그러면 챈발로로 연습을 해서 바하의 그 평균율이라는 거를 아예 챈발로로 연습하고, 파르티타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챈발로로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피아노로 연주하는, 피아노에다 옮기는 그런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상당히 힘들죠. 그것이 챔발로로 완벽히 치는데도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그것을 또 피아노 건반 위에다가 옮겨서 피아노 음악 소리로 낸다 할 때 거의 불가능하죠. 챔발로처럼 피아노를 다룬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바하의 음악을 거의 그 피아노 위에 건반 위에다가 재현한다. 그것이 그냥 피아노 대학에서 뭐 4년간 졸업했다, 뭐 어디 마스터 코스에 가서 유명한 사람한테 뭐 배웠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근본적으로 바하의 그 음악은, 그거는 바하가 작곡한 건반 음악은 다 챔발로입니다. 바하는 피아노라는 악기를 인정을 안 했어요. 바하가 살아있을 때 피아노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악기는 예술적으로 심미적인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바하는. 바하의 아들 중에 칼 필립 이마누엘 바하가 피아노를 그거를 챔발로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내가 감히 피아노를 어떻게 쳐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걸 한번 시도해 보았다. 그래서 페어주흐 zum 클라비에 스필레는, 그래서 클라비어를 연주하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에 대한 시도다. 내가 한번 시도해보는 거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을 가지고 베토벤이 공부하고, 뭐 모차르트도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피아노 교과서의 제일 첫 번 것이 바하의 맏아들인 칼 필립 에마누엘 바하가 내가 이 새로 제작된 피아노란 악기에 대해서 연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한번 시도해 보았다. 독일말로 페어주흐입니다. 페어주흐는 시도하는 겁니다. 페어주흐 zum 클라비에 스필레는, 그런 책을 쓰고 이론적으로 정립했어요. 그거를 뭐 베토벤의 아버지가 그 책을 구입해다가 막 열심히 베토벤에게다가 피아노를 공부시키고 뭐 그러고, 모차르트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 피아노 잘 친 것이다, 그런 루트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 모차르트나 베토벤만한 피아니스트가 지금 있느냐? 물론 뭐 그 뒤에 쇼팽 리스트도 나오고 그랬어요. 체르니만 하더라도 베토벤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베토벤은 그 피아노 실력을 어떻게 닦았나? 그러면 거의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이 사람들이 피아노란 악기를 만들었을 때 1세대 피아노 악기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악기를 다뤘던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는 챔발로만 있었어요.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차르트도 챔발로를 잘 쳤다. 또 베토벤도 챔발로를 연주를 잘했다. 그러고 나서 피아노를 공부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하고 달리죠. 그래서 지금 바하의 음악뿐 아니라 베토벤의 음악도, 소나타도 일단 챔발로로 연습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피아노로 연습을 해야 되겠다.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 음악을 어떻게 연습하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뭐 무슨 마스터 코스를 가겠습니까? 뭐 주리아드 음악대학에 다시 유학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 나이에 서울음대에 입학을 하겠습니까? 내가 음악을 공부하고 피아노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독학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챔발로를 연구해야 됩니다. 챔발로를 연습해야 되고, 챔발로를 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챔발로로 바하의 음악들을 이해하고, 그 바하의 음악을 챔발로를 위해서 작곡했기 때문에 그 챔발로로 내가 연주해서 이해하고 난 그 경험을 피아노 건반에다 옮겨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이제부터 피아노 공부하려고 하는 과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지금 연습하려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모차르트의 소나타 카파오 퀘헬페사히니스 576입니다. 그거는 거의 페달을 쓰지 않고 연습해야 됩니다. 아예 쳔발로처럼 페달을 안 쓰고 연습한다. 소리가 좀 끊기죠. 그렇더라도 페달을 없이 쳔발로로 연습한다 하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도 내가 연구해 보니까 거의 페달을 쓰지 않고 하는 그 베토벤이 악보에다가도 페달을 쓰라고 표시를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쳔발로처럼 아예 피아노가 페달이 없다고 생각하고 페달을 사용하지 말고 연주하라 그런 거겠죠. 그래서 베토벤 소나타도 페달 없이 쳔발로로 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쇼팽이나 슈베르트는 어떻게 하느냐. 그는 쇼팽이나 슈베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프레이징입니다. 프레이징. 특히 슈베르트는 건반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소위 가곡을 작곡하는 그런 분위기로 건반 악기가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런 아주 리리컬한 서정적인 이런 거를 하려치면 그 피아노를 보통 연습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이한 연습 방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피아노 그 음악사를 바로크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현대음악 스트라빈스키 이후에 나오는 피아노 음악은 난 별로 아주 아방가드 전위음악 그런 최근에 연주되는 그런 음악은 내가 잘 이해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 내 관심은 바로크에서부터 낭만적인 음악, 그 기껏해 드뷔시, 라벨 그 정도에서 그치려고 합니다. 프로코피에프, 스트라빈스키 이리만 하더라도 나는 별로 그런 음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음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크에서부터 시작해서 후기 낭만 그러한 그 기간 동안에 작곡된 피아노의 그 음악 이거를 아주 폭넓게 연구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환상과 비전, 여기서 내 두 번의 환상은 음악과 관련된 환상이다. 그 음악은 내가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것을 여러 번 하다가 이제는 피아니스트는 아니지만 피아노 음악으로 돌아서 피아노 음악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연구, 학구적인 연구, 피아노 음악이라는 게 무엇이냐, 피아노 음악의 발전한 역사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연구하고 시간을 내서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피아노 음악이라는 게 무엇이겠나, 어떤 것이 피아노 음악이겠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생각, 피아노 음악에 대한 그런 확고부동한 신념, 피아노 음악은 이런 것이다 하는 이런 정립이 된 생각으로 내가 피아노를 연습하고 연주하고 그러고 싶다. 이것이 환상과 비전, 내 두 번째 내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